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료 붕괴가 확정적인 상황 속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한 의사가 해석을 내놨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얕은 국정 운영 마인드가 명확하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들려드리는 세상을 향한 질문.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야,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뭐 조금 안다고 그래서 왔다 하고 실제로요. 이 국정이라는 건 그런 모양이에요.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이게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 분들 뽑아서 적재적소에 딱 임명해 놓고 저는 좀 이렇게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게 전혀 없고 알고자 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국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오다 전광훈 목사와 당을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이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수방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그저 간신들이 이거 좋다면 좋아! 빠르게 가! 또 저게 좋다고 하면 그저 좋아! 빠르게 가! 이러다 보니 끊임없는 자기 부정에 근본 없는 무대포식 정책이 난무하고 그 뒷감당은 결국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고 의료기술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이 현재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호사 총파업마저 예고된 상황인데요. 무지한 자가 권력을 잡고서는 기어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조규영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 협회원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정부의 무식한 의대 증원 추진이라 하더라도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을까요? 아무튼 의료개혁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여지껏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었죠. 그러다 2020년에 1차 증원 추진이 있었고 논의 끝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면서 재협의하기로 합의를 한 후 2023년에 재협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2,000명으로 갑자기 판을 깨고 들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 상황까지 와버린 건데요. 앞서 말했듯 의사들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발점은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 박정희, 전두환 판타지에 빠진 윤석열이었습니다.
본인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 마냥 냅다 저지르고 밀어붙이는데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무려 2024년 민주주의 시대에 그게 먹힐 리가 없죠. 그 와중에 응급의료에 쏟아부은 건보료만 해도 4,600억이라는데 다 어디다 쓴 건지. 갑자기 사고로 응급실 가는 사람, 갑자기 쓰러져서 중증 환자 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의료체계 붕괴가 초기부터 의료민영화 시작 단계 같다는 의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 의료 사태 초기부터 의료민영화 시작 단계 같다고 글 많이 썼었는데 헛소리 말라는 분들도 많았고 그분들이 여전히 의사만 욕하고 있다는 게 우픈 현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의도했던 안 했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죠. 사실 암암리에 예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벗어난 민간의료기관 혹은 보험을 꿈꾸는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만약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살아나지 못한다면 역시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당장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과 수술실을 가진 곳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의료비 부담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겠죠. 대통령실은 괴담이라고 일축했지만 돌아가는 정황상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의대 증원하지 말라고 했나요? 누가 의료 개혁하지 말라고 했나요? 환자들은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는데 미래는 창대하리라 하면서 헛소리 삑삑하는 상황이 거의 7개월째 진행 중인 대한민국입니다. 애초에 태어나면 안 되는 정권이 생각 없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의사들과 함께 국민을 볼모로 삽질 중인 현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정 없는 막무가내식 정책 실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식물대표 행보를 보이는 한동훈의 말에 힘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현 정부나 여당인 국힘이나 그 수준이 보여 너무나 씁쓸합니다. 오늘은 의료체계 붕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의사가 없어 손쉬운 치료도 못 받아 사망하는 사태마저 벌어지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일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